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시장 얘기보다는 좀 종목 얘기를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 자, 일단 오늘 이야기 드릴 종목은 예림당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예림당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장중에 강한 상승 종목들을 살펴보는데, 일단 오늘 장중에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 중에 1등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림당이 지금 왜 올라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는데, 일단 지금 시장에 대한 최근에 제가 계속 이야기 드렸던 거는 시장 뷰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슈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강한 이제 상승세가 이어져 오는데, 일단 이런 강한 상승세를 이어오던 와중에 이제 어제 오늘 해서 이제 단기 추세 아래로 지수가 내려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게 이제 이번을 시점으로 주가가 이제 빠질 것인지, 아니면은 요번 자리를 그냥 휩소로 해서 다시 한번 돌릴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서 이후의 연속적인 흐름, 연속성을 보고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일단 오늘 시간에는 시장 얘기보다는 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지금 강하게 올라오는 특징주들이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올라오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면서 시장 흐름 잡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예림당을 좀 보고 있는데, 이제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강한 종목, 가장 강한 종목이기도 하고, 일단 얘가 왜 올라오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좀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일단 같은 테마군으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예림당과 이제 같은 테마인 미디어 관련주, 그래서 뭐 KNN이라던가, 그래서 미디어 쪽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을 좀 먼저 살펴보면은, 미디어 관련주들을 보면은 사실 예림당과 KNN 빼고는 뭐 딱히 올라오는 종목들이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단 미디어 쪽에,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있던 이슈 말고 이제 이번에 새로 뭔가 또 나온 이슈가 있는지는 일단 좀 이 부분은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고, 자, 그렇다는 말은 일단 예림단 개별주만의 이제 이슈가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예림당 같은 경우는 원래 그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내용이 이제 아동 도서를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 저출산 관련주 해서 이제 뭐 아가방 컴퍼니라던가 예림당, 뭐 갑자기 하나 생각 안 나는데 어 생각이 안 날 때는 보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올라갔던 게 예림당,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 그리고 뭐 제로투세븐, 이제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사실 저출산 관련주로 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테마적인 이슈보다는 기업 자체 개별적인 이슈로 지금 수급이 붙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좀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려고 하는데, 일단 이 예림당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본래의 사업, 본래의 사업이라면 이제 아동 도서 출판을 전문적으로 영위하고 있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성장성을 보고 이제 오늘 수급이 들어오는 건가 이거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사실 이 부분은 좀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최근 계속해서 저출산이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뭐 아기도 계속해서 출산율도 낮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고, 그렇다는 말은 예림당이 가지고 있는 다른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부분을 보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게 바로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TA 항공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예림당이 지금 자회사가 갖고 있는 TA 항공, 이제 TA 홀딩스를 지금 현재 최대 주주 지분 이제 60%나 갖고 있는데, 예림당이 이 중에서 50.55%가 거의 절반이죠. 네, 절반을 갖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TA 항공에서 나오는 매출에 대한 부분이, 즉 예림당과 직결된다라고 보면은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보면은 오늘 날짜 예림당 같은 경우 강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 TA 홀딩스도
오늘 장중에 이제 15%까지 올라오는 모습. TA항공도 아마 이 정도는 아니지만은 좀 많이 올라오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오늘 장중 6%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윗꼬리 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최근 시장 흐름이 뭐 이제 어제 오늘 계속 빠지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일단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왔다가도 이제 빠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여지고, 근데 이제 오늘 강한, 그 중에서도 강한 걸 보면 이제 예림당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아직까지도 수급이 붙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볼 건데, 일단은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긍정적으로 올라오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먼저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이제 가장 빠른 게 뉴스, 그리고 이제 공시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공시를 먼저 좀 살펴보면은, 일단 공시에서는 딱히 요번에 오늘 어제 해서 나온 공시는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시로 해서 올라온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은 뭐 이제 어떤 뉴스가 있어서 이제 이슈가 있어서 올라왔냐, 이것도 보면은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딱히 이제 예림당 관련 이슈로 해서 올라온 거는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무언가가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일단 아무래도 이제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인 맥점 자리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래서 예림당도 마찬가지로 일단 기술적인 맥점 자리에서 붙은 수급이 아닐까 하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이 일봉 차트를 봤을 때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게 이동평균선이죠.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120일, 뭐 60일, 20일, 단기 추세인 5일선, 11선 이제 이런 것들이 되는데, 최근에 코로나 이슈로 빠진 다음에 반등이 나오고 주가가 옆으로 흘러가는 동안 중장기 이평선들이 이제 수렴하고 있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역배열에서 계속해서 떨어졌던 구간이라면은 이제 오늘 같은 시점에서 이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리는 시점이 나오는 구간이 이제 오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확대를 해보면은 알 수 있는 게, 자, 요게 이제 60일 이평선이죠. 그리고 요게 이제 60일이 아니라 이제 20일 이평선이고, 그리고 요게 이제 60일 이평선이고, 그리고 요게 이제 5일 이평선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 생략을 했는데, 일단 10일 이평선도 아마 이 구간 언저리쯤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그렇다는 말은 이전에 역배열에서 요번에 정배열로 돌리는 자리,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하면서 이제 종목을 하나하나 찾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투자하시는 분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대부분 이제 검색식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실력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잡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장 시작 초반에 갭 상승을 끌어내면서, 이게 중요한데, 왜냐면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지금 확대를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단기 이평선이 이제 5일선이 지금 제가 좀 보기 쉽게 좀 굵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5일 이평선이 지금 이건데, 보시면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정배열이 들어가는 자리는 아니었어요. 이게 61선, 21선, 그리고 21선과 61선 사이에 있다 보니까 정배열이라고 말할 수 없는 자리였다는 거죠. 근데 오늘 갭 상승을 끌어내면서 이거를 정배열로 바꿨다. 그 말은 즉 검색식에 걸리게 되는 종목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의해서 들어오는 수급이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 실제로 수급이 붙는지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날짜에서 수급 동향을 보면은, 이게 지금 아까 지금 같은 경우는 순매수 상위가 이제 키움증권 창구가 이제 KB증권이 있는데, 이게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제가 이 분봉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분봉 차트를 보면은, 그리고 이평선은 다시 좀 눈에 거슬리니까 굵기를 줄이고, 보면은 지금 장 초반에
장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횡보 구간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거래량이 초반에 많이 터졌다가 상한가 이후 지금 여기 소화하는 물량이 나와 있는데, 이 초반에 나왔을 때가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수급 창구를 봤을 때 이제 키움, KB 말고도 이제 강하게 붙는 수급 창구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즉 지금 상황에서 이게 없어졌다라는 거는 이미 여기서 이제 단기간에 매수 들어왔다가 지금 물량을 빼내고 지금 이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 말은 아마 일단 1차적으로 갭상승하면서 요번에 이제 정배열로 들어갔고, 정배열로 들어오면서 검색식에 걸려서 이제 수급 동향에 순매수 들어오는 게 유입이 되면서 나온 상승이 아닐까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으로 붙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이제 결국에는 이 수급이 붙는다는 게 기술적으로도 붙는 거지만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하거나 혹은 이렇게 버텨주기 위해서는 일단 세력 주체가 지금 자금을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큰 손일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명분이 확실할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수급 주체에 대한 판단은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가 하기에는 뭐 이제 거의 찍는 수준밖에 되지 않고, 왜냐면은 누가 어느 수급 주체가 들어오는지 정보력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단 수급 주체 확인하는 거는 이후의 주가 흐름들을 보면서 이제 계속해서 순매수가 들어오는 창구라던가 아니면 이런 수급 적인 부분에서 특징을 찾아가지고 찾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일단 이 첫 번째로 오늘 장대 양봉 나온 구간에서 수급 주체를 찾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25%막 이렇게 버티고 있는 이유가 어떤 명분이 있지 않을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보고 접근을 해봐야 될 거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찾아보려고 하니까, 일단 예림당 같은 경우는 이야기 드렸듯이 이게 그러니까 아동 도서 판매하고 있는 걸로 인해서 뭐 향후 매출에 대한 성장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매출에 대한 부분이 커지거나 아니면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기대감을 찾아보기에는 조금 동떨어진다라는 거죠. 이제 그 말은 즉 얘가 갖고 있는 것보다 지금 TA항공에 대한 부분, TA항공 홀딩스에 대한 부분에서 향후 매출 성장을 기대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TA항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 사실 그 항공주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요번에 코로나 이슈 터지면서 1분기에 좀 실적이 많이 좀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요번에 지금 2분기 때가 가장 최악이고, 그리고 3분기 때 좀 이게 진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지금 조금씩 항공이 다시 한 번 더 좀 복구가 되고는 있긴 하지만은 2분기, 3분기 때가 가장 매출이 최악인 상황이라고 누구나가 예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항공주에 대한 부분 2분기, 3분기 실적은 기대하기는 어려운데, 근데 일단 찾아보니까 좀 특징적인 게 있어요.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은 TA항공 같은 경우는 요번에 1분기 매출을 보니까 요번에 이제 매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매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그냥, 기술적인 부분 좀 더 이야기를 드릴까 했는데, 그냥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매출에 대한 부분을 좀 보면은, 요번에 2020년도 1분기 매출, 전년 대비 매출과 비교했을 때, TA항공 부대 매출 추이를 보면은, 좀 특징적인 부분을 찾을 수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좌석 판매라던가, 뭐, 기내 서비스, 뭐 이제 수화물에 대한 운송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그냥 매출이 고만고만해요. 근데 매출이 고만고만한데 지금 기타 쪽 매출을 보면은 전년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운, 2배는 아니지만 2배 가까운 성장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그렇다는 말은 이 기타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나 이거를 좀 살펴보면은 향후 좀 이게 연속성이 생길 건지 아니면 단발성인 부분인지를 확인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려고 했는데, 보고서를 살펴보니까 일단 기타 매출에 대한 부분이 정확히 따로 나누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일단 기타라는 매출이 자체가 일단 주력으로 하기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분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이유가 이제 뭐 단발성인 경우 기타 매출로 그냥 잠깐 잡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막 매출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아직 그 기업 그 매출에 대한 분류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요번에 기타 매출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이 부대 매출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2019년도 1분기 때가 지금 여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이제 부대 매출이 늘어난 게 이제 2020년도 1분기 때인데, 지금 보면은 2분기 때, 3분기 때 보면 다시 한 번 더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부분 이제 이야기 드렸던 게, 이제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매출액 자체가 줄어든 거기 때문에 사실상 2분기, 3분기 때는 크게 의미를 둘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회복이 된 이후에 이제 매출을 봐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예상되는 게 부대 매출이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게 이제 확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부대 매출에 대한 부분이 아마 늘어나고 있는 게, 지금 일단 이 뭐 좌석 판매라던가 뭐 기내 서비스 수화물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 기타에 대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가 좀 궁금해진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더 깊숙이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 일단 아마 예상되는 게 이제 요 기사를 보면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이게 언제 나온 기사냐면은 지난 2018년도에 나왔던 기사긴 한데, 2018년도에 이제 TA 항공이 보시면은 다양한 부대 서비스를 출시해서 이거를 매출로 연계시키는 차별화된 부가 서비스 전략을 내세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대 서비스가 뭔가 했더니, 뭐 자체 제작 캐릭터 상품, 사실 이거는 뭐 그렇게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아요. 뭐 방탄소년단이나 뭐 이제 이런 친구들이 만드는 캐릭터 상품을 판매한다면 진짜 많이 팔리겠지만은, 여기에 대한 부분은 많이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면세품에 대한 직접 판매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뭐 기내식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뭐 있겠지만은, 지금 제가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은 이 번들 서비스라는 건데, 여러 부가 서비스를 묶어 가지고 할인 판매하는 그런 서비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2017년도 11월에 도입이 돼 가지고 5개월 만에 부가 서비스 매출액이 2배나 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렇다는 말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성장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나타난다는 거고, 아마 이 부분, 이 번들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이 기타 매출에 잡혀가지고 늘어난 게 아닐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거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향후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항공업이 이제 좀 코로나 이후에 좀 매출 회복이 되면서 기대를 해본다면은, 이 TA 항공, TA 홀딩스에 대해서 좀 주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보이고, 이 매출이 결국에는 지금 예림당으로 넘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향후 매출액에 대한 성장을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림당 매출액을 좀 살펴보면은, 사실상 예림당 같은 경우는 이제 그 TA 항공이 됐던 해가 2013년도 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얘네가 이제 차트를 좀 돌려보면은, 그 예림당이 이제 TA 항공을 편입했던 시점이 2013년도 때부터여가지고, 사실상 이때 이후로 보는 거는 거의 그 예림당의 매출을 보는 게 아니라 TA 항공, TA 홀딩스의 매출이 주로 영향을 받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15, 16, 17, 18, 19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TA 항공 매출에 따라서 이제 계속해서 성장을 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원래 계속해서 뭐 이제 국내 운송업이라던가 항공업이라던가 이제 계속 호황을 겪어 오다가 요번에 이제 코로나 이슈로 꺾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본다면은 이제 향후 다시 한 번 더 항공업이 좀 개선이 된다면은, 좀 전망이 좋아진다면은 이 역시도 다시 한 번 더 이제 돌릴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계속 영업이익 매출액 늘어오다가 지금 보면은 2019년도만 실적이 좀 안 좋은데, 일단 이 부분만 좀 살짝 참고를 해 보면은 어떤 이유 때문에 안 좋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아마 이제 항공 때문에 이제 관련 매출 부진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 보면은 나와 있죠.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 원인이
TA 항공에 대한 유류비 등 여객 운송 원가 증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외환 환산 손실로 인해서 여기에 대해서 뭐 비용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즉 환율이 다시 한 번 더 안정이 되면은 이거는 이제 해결된 문제고, 그리고 유류비라던가 뭐 이제 원가에 대한 부분도 이후에 이제 각 그 회사에서 뭐 잘 이 부분은 컨트롤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이거 역시도 사실 적자가 향후 계속해서 지속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이후에는 다시 한번 더 복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예림당을 좀 살펴봤고, 그래서 일단 이제 결국에는 지금 투자해도 되냐 안 되냐 이제 이 부분을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시점에서 연속적으로 수급 창구를 살펴보면은 일단 눈에 들어오는 수급 창구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쭉 순매수가 연결이 되면서 특징적인 수급 창구를 체크를 해보려고 했는데, 일단 이전에 여기서 특징적인 수급 창구는 없고, 요번에 오늘부터 좀 매수세가 강하게 붙으면서 이제 이후에 나오는 수급들을 체크를 해 가면서 기술적인 자리를 잡아나가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앞으로 예림당이 좀 빠질 만큼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왜냐면은 2013년도 이때 티웨이 항공 인수를 했고,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 아래에서 나오는 건 사실상 티웨이 항공이 계속해서 성장한다고 봤을 때 좀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긍정적으로는 보는데, 근데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다 보니까 오늘 하루 반짝 상승이 나왔다고 여기서 바로 올라타는 거는 조금 리스크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좀 수급단을 살펴가면서 기술적인 맥점 자리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 매수세가 붙었던 수급 주체들보다는 우리가 좀 안정적인 가격대에서 매수를 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 좀 더 지켜보자 라는 생각이 되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전 여기죠. 이 횡보했던 가격대까지 오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요거는 계속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이제 중장기 추세들이 이제 하락 추세를 이어오다가 이제 이야기 드렸듯이 최근에 정배열로 돌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가 이제 횡보를 하고 횡보 이후에 다시 한번 더 방향 전환할 수 있는 좀 이제 그런 기간적인 조정이 좀 더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 기간 조정이 이어진다면 지금 자리보다는 이 하단부에서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예림당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시장 상황을 좀 살펴보면은 다시 한번 더 오늘 이제 강보합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지금 시점에서 종목들 좀 테마성 종목들보다는 좀 개별주들로 해서 좀 많이 눈에 띄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개별주라는 말은 즉 그 기업 자체적으로 매출이 회복되거나 성장세를 보이는 기업들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게 보인다라는 거죠. 예림당 같은 경우도 이런 이제 특징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지금 시점에서 예림당 말고 제가 이 종목 말고도 지금 눈여겨보고 계속해서 관심주에 넣어놓고 이번에 시장이 빠지면은 담아가려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종목들로 위주로 공략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 이번에 시장이 많이 조정이 나오면서 지금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로 하여금 매수 자리가 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더 영상을 통해서 올려드려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예림당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투자에 판단하셔서 좋은 결과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